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의열단원들 의거 한 분 한 분의 그 의거를 이렇게 단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또 위대한 독립운동가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열단원들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김원봉은 의열단 단장이죠. 아니, 일본 외왕 천장절 생일날 이때 김원봉 나이가 14살인데 그게 짜증나가지고 일장기를 푸세식 화장실에 꽂았다가 학교를 퇴학당하고, 부산경찰서 의거 박재혁은 학창시절 항일운동 전개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밀양경찰서 의거 최수봉은 아니 학교에서 국사를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죠. 너희 조상 당군의 형이 일본의 무슨 조상이라나?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웃기지 말아라. 우리 당군은 너희 일본 조상의 구대조다. 너희 일본 조상이 우리 당군의 구대손이다라고 시험에 그렇게 썼다가 혼나고. 그런데 오늘 주인공 김익상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홀아버지가 일본인 사업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산이 망하고 21살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분노감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해 건너가서 김원봉을 만나고 의열단원이 됩니다. 여러분, 의열단 5파괴 기억나시죠? 10공약 7가살 5파괴 중에 가장 파괴해야 될 곳이 일본의 식민 지배의 총본산 조선 총독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 1995년까지 이래저래 국립박물관로도 활용되고 있다가 김영삼 정권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폭파시켰던, 그 전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26년에 완공된 거고, 그 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은 일본이 통감부 건물을 총독부 건물로 명칭만 바꾼 거란 말이죠. 통감부는 뭐냐면 을사조약 때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고 그 외교를 관장하는 곳이 통감부였고, 3대 통감 테라우치가 1910년 이후에 통감부가 총독부로 바뀌면서 일대 총독이 되었단 말이죠.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건 1921년 구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예전에 영화 밀정을 보면 밀정 끝장면에 조선 청년 한 명이 교복을 입고 대학생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로 들어가고 그 조선 총독부에서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나는, 그게 아마 김익상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원봉을 만나고 의열단원이 돼서 수류탄 2개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기차나 이런 데서 일본인 모자와 함께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발휘하고 국내로 잠입한 그 김익상은 정기 수리공에 옷을 입고 조선 총독부 건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일본 헌병들이 들여보냅니다. 2층에 올라갑니다. 2층에 사이코 마코토라는 당시 총독이 있었고 얘를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토의 집무실에 폭탄을 던집니다. 젠장 또 불발이. 물론 사이토는 외근 나가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없었단 말이죠. 불발이지만 어느 정도 소리는 났겠죠. 그래서 김익상이 나머지 폭탄 하나를 회계실 쪽에 던졌습니다. 제대로 터집니다. 근데 그 회계실 쪽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김익상이 그거는 실패합니다. 폭탄을 2개나 던졌는데 아무도 죽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폭발 소리에 놀라가지고 1층에 있었던 일본 헌병들이 조선 총독부 2층을 향해서 계단을 뛰쳐 올라오는데, 당시 전기 수리공 옷을 입고 있었던 김익상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폭탄이 터졌으니 2층은 위험합니다.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일본 헌병들한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빠져나와서 인천까지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상해로 돌아옵니다. 의열단원들이 의거를 일으키면 현장에서 죽거나 체포당하고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는데 살아 돌아오는 게 좀 특이한 일이긴 하죠. 의열단 입장에서는 야, 너 정말 의거하려고 고생했으니 이제 편안히 너의 삶을 살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익상은 아니다. 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뭔가 더 큰 의거를 꼭 성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의열단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김익상 의거가 조선 총독부 의거가 1921년이었는데 1년 후에 1922년에 상해, 진짜 꼭 죽여야 될 놈이 하나가 옵니다. 일본의 육군대장
다나카 기치. 얘가 왜 꼭 죽여야 될 놈이냐면 간도 참변 때 우리 동포 수천 명을 학살한 당시 장군입니다. 얘가 상해에 들어온다고 하니 김익상이, 오성윤이, 이종함이 서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원봉이 계획을 세웁니다. 오성윤, 네가 사격수이 가장 뛰어나니 다나카 기치가 배에서 내릴 때 네가 총을 쏘아라. 만약에 오성윤이 실패하면 김익상이 다시 한번 다나카 기치에게 총을 쏜다.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다나카 기치가 자동차에 탔을 때 이종함이 폭탄을 던진다. 자, 다나카 기치가 상해 황포탄, 이걸 우리가 그냥 상해 황포탄 의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나카 기치가 탄 배가 정박을 했고 다나카 기치가 내립니다. 사격수에 뛰어났던 오성윤이 다나카 기치를 향해 총을 쏘려는 순간 영국 여인 한 명이 다나카 기치에게 인사하려고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민간인 영국 여인이 총에 맞고 죽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여러 가지 의거들은 저기 아랍권의 테러와는 다르게 민간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는 테러죠. 오로지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를 식민 지배하려는 자들만을 죽이려는 그래서 그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민중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김원봉도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 아름다운 의열 활동입니다만 실수로 영국 민간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민간 여인의 남편이 그 옆에 있다가 권총을 가지고 오성윤을 쫓죠. 김익상이 다시 다나카 기치를 향해 총을 쏩니다만 그 총알이 다나카 기치의 모자를 뚫고 지나갑니다. 와. 또 김익상도 그 영국 여인의 남편에게 쫓기죠. 놀란 다나카 기치가 자동차에 올라탑니다만 이종함이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또 불발이야. 와, 다나카 기치를 못 죽였습니다. 오성윤하고 김익상은 현장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영국 여인의 남편이 오성윤을 면회갑니다. 네가 내 부인을 죽였기 때문에 너 죽이고 싶지만 너희들이 왜 이런 의거를 했는지 알겠다. 조선 청년들의 분노를 내 충분히 이해해서 네가 실수로 내 부인을 죽였지만 너의 의거, 그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서로 잘못했다라고 울면서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이 오성윤이 감옥 생활 중에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오성윤은 좌익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 오성윤은 다시 7.85 변절해서 해방되고 나서 두드러 맞아 죽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두드러 맞아 죽어요. 김익상도 감옥에 갇혔고 탈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문제는 1년 전 1921년 조선 총독부 수류탄 투척 의거를 누가 했는지 일본은 그 정말 누가 폭탄을 던졌는지 잡으려고 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김익상인지 몰랐다가 이 상해 황포탄 의거로 체포된 김익상을 고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 의거도 네가 했구나, 김익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밀양경찰서의 최수봉 의거 기억나십니까? 그 최수봉이 폭탄을 던졌지만 불발이었고 아무도 죽지 않았죠. 그런데도 최수봉은 사형이 선고됐고 실제로 사형당합니다. 물론 김익상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고 또 상해 황포탄 의거에서 일본의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최수봉이 폭탄을 던진 밀양경찰서와 김익상이 폭탄을 던진 조선 총독부는 이게 상징적 의미의 크기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형이 구형됐던 김익상이 무기징역으로 바뀝니다. 그랬다가 20년 실제로 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감옥에서 1925년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최근 학계 연구 결과에 입각하면 1943년 무렵인가 20년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했다. 그리고 고향집에 왔다. 부인과 20년 만에 해우했다. 그런데 출소한 지 일주일 정도 후에 일본 형사들이 김익상 집을 방문했고 그 일본 형사들을 따라 나간 김익상은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김익상이 일본 형사들을 따라 나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김익상의 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강변에서 일본 형사들과 육박전을 전개하다가 김익상이 한강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김익상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잖아요. 현충원에 가면 김익상의 위패를 모셔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김익상의 위패를 향해
머리를 한 번쯤 숙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위패를 모시는 바로 위쪽에 언젠가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따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작동 국립묘지 중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명당짤라고 하는 곳에 이 장군묘역이라고 해가지고 1묘역, 2묘역, 3묘역이 있습니다만 7파 장군들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익상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 바로 위에 이응준, 신태영, 그 장군묘역에 묻혀있는 7파들 중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들이죠. 이응준은 우리 일대 육군참모총장이고, 신태영은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새끼인데, 일제강점기 군인 일본 장교 역을 하면서 나는 죽어서 야스쿠니 신사에 안장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했던 놈이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그것도 바로 김익상 위패를 모셔져 있는 곳 위에 있기 때문에 김익상의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 우리 고개 숙임이 그 신태영이나 이응준 같은 작자에게 안 가도록 조심하시고 고개를 숙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